정부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실상 돈을 보태주는 나라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만에서는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5%가 거의 전부죠. 이는 석유에만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수익원을 다양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말 유토피아처럼 들리지만 이 경제적 자유 뒤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은 거의 없지만 공공질서는 놀라울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막을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차 먼지가 쌓였다면 즉시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죠. 법적으로 더러운 자동차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오만에서 청결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질서 덕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만은 범죄율이 거의 0%에 가까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들은 종종 차문을 잠그지 않고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집문을 열어두기도 하죠. 관광객이 잃어버린 지갑이나 휴대폰을 경찰이나 정직한 시민이 찾아줬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오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중동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바로 깨트려 볼까요? 오만은 매우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지만 오만 여성들은 전통 의상 뒤에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부 장관, 국제 대사, 대기업 경영진은 물론 영국 과학자와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학위를 마친 뒤 고국으로 돌아와 오만의 새로운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이나 경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만 법은 여성에게 포괄적인 이혼 권리를 보장하며 이혼 후에 재정적 지원까지 법적으로 약속합니다. 이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군주국들 중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입니다. 일부 오만 여성들이 착용하는 전통적인 마스크인 부르카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천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독특한 모양의 얼굴, 가리개는 지역에 따라 스타일과 색상이 천차만별입니다. 매일 쓰는 여성도 있지만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는 이들도 있죠.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자 문화적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매력적인 전통은 유황향을 피우는 미용의식입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유황을 태우고 그 향기로운 연기 위에 서서 옷과 머리카락의 향이 배게 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이 천연 향수 의식은 우아함의 상징이자 나쁜 기운을 쫓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만 여성들이 어떻게 고대의 전통과 현대적인 삶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조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생각했던 중동의 모습과 오만은 조금 다른가요? 댓글로 네 혹은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동성애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전통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만에는 자니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니스는 신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표현하며 사회적으로도 남성과 여성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성 정체성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오만은 여성, 남성, 그리고 자니스라는 세 가지 성체계로 운영되는 셈입니다. 자니스는 외형적인 특징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남성은 흰색 옷을 입고 여성은 화려한 무늬의 옷을 선호하지만 자니스는 무늬가 없는 뜻이 아니라 없는 파스텔 톤의 옷을 입어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머리 길이 또한 여성처럼 길거나 남성처럼 짧지 않은 중간 길이를 유지합니다. 행동의 제약도 다릅니다. 여성은 일상적인 이동에 전통적인 제약이 따르는 반면 자니스는 낮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밤에는 활동이 제한되죠. 이들은 주로 가사 도우미나 서비스 산업에서 종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지 사회에서 자니스와의 관계를 동성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니스는 그들만의 수동적인 역할 덕분에 별도의 성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오만의 국가대표 음료를 소개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다음 영상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만의 음료 문화를 논할 때 마운틴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운틴듀는 코카콜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오만에서 해냈습니다. 바로 오만의 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비공식 국가 음료가 된 것이죠.
이 밝은 초록색 탄산음료는 오만 음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오만 시장에 진출하려 했을 때 오만 사람들의 유별난 마운틴듀 사랑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오만에서 코카콜라 한 병을 찾으려면 꽤 공을 들여야 하지만 마운틴듀는 동네 구멍가게부터 레스토랑, 길거리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요. 왜 이렇게 마운틴듀에 열광할까요? 어떤 이들은 오만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상큼한 시트러스 향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사회적 행동을 통해 굳어진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운틴듀 파인가요? 코카콜라 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최음료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만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소통과 문화적 표현이 담긴 근본적인 의식이죠. 카와 차와라고 불리는 이 향기로운 커피는 오만의 환대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친구 집을 방문하든 현지인을 처음 만나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와와 달콤하고 촉촉한 대추야자를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오만 커피는 독특한 향신료 배합 덕분에 일반적인 커피와는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다멈, 사프란, 때로는 장미수를 넣어 가볍고 향기로운 풍미를 자랑하는데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일품이죠. 주인은 작은 잔에 커피를 계속해서 채워주며 손님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 의식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문화적 교류를 하는 오만 사교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이 커피 의식,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의 커피 문화는 오만과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합니다. 향기로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오만의 유황은 무역과 전통에 얽힌 수백 년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사막의 진주로 불리는 유황은 오만 남부 도파르 지역에서 자생하는 유황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수지입니다. 오만은 전 세계 유황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과거 무역로에서 유황은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신비로운 향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나 상처 치유 같은 의학적 효능도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오만 유황은 고급 향수와 에센셜 오일의 핵심 원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인 수크소우케 가면 이 유황 타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 마치 고대 무역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황의 땅은 이 수지가 오만의 경제와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증명해 줍니다. 향기로운 보물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독점적인 향수 중 하나인 아무아주를 소개해야 합니다. 아무아주는 1980년대 오만 국왕 술탄 카부스의 특별 요청으로 왕실 가족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만을 방문하는 국빈들에게 줄 귀한 선물을 만들고 지역의 향수, 제조 전통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죠. 왕실은 오만의 진정한 정수를 담은 걸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아주 병에는 전통 당어민 칸자르나 술탄 카부스, 그랜드 모스크의 돔 같은 오만 문화의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브랜드는 독보적인 향의 조합으로 국제적인 럭셔리와 세련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보물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갑을 단단히 준비하세요. 100ml 한 병에 약 305만 리알, 미국 달러로는 약 780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는 대략 10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니 문자 그대로 왕과 왕비에게 어울리는 사치라고 할 수 있죠. 럭셔리 아이템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이번엔 오만의 특별한 낙타 문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타는 식용이 아니라 웬만한 슈퍼카 가격과 맞먹는 사막의 엘리트 운동 선수들입니다. 낙타는 원래 사막 사람들에게 이동 수단, 짐꾼, 식량, 심지어 전통 약재의 재료까지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베두인 문화에서는 낙타 소변조차 전통 약재로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날 낙타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낙타 경주는 엄청난 상금과 배당금이 걸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챔피언급 경주용 낙타는 가격이 거의 300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는 페라리 한 대 가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죠.
이 엘리트 낙타들은 사람 운동선수가 부러워할 정도의 대접을 받습니다. 식단은 꿀, 대추야자, 신선한 우유, 달걀, 그리고 성능 극대화를 위한 특수 영양제로 구성됩니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대대로 내려온 기술과 현대 스포츠 과학을 결합해 이들을 훈련시키죠. 반면 몸값이 낮은 일반 낙타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스카트 외곽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평범한 낙타들은 때때로 도로를 무단 횡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낙타들은 화려한 대접 대신 결국 바비큐 요리가 되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죠. 100만 달러짜리 챔피언 낙타와 길거리를 떠도는 일반 낙타의 대비는 고대 전통과 현대적 화려함이 공존하는 오만의 흥미로운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오만의 환대와 축제를 상징하는 요리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슈와입니다. 하지만 이 요리를 맛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보통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사용하는데 가문이나 지역마다 내려오는 비밀 향신료에 재운 뒤 바나나 잎으로 정성껏 싸서 지하 화덕에서 최대 이틀 동안 천천히 익힙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인 고기는 살짝만 건드려도 결대로 찢어질 만큼 부드럽죠. 오만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슈와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미식 코스입니다. 여기에 달콤함을 더해주는 것은 마물마아몰이라는 쿠키입니다. 대추야자 속과 시나몬, 넘맥 같은 향신료를 넣어 만든 버터 쿠키죠. 예쁜 모양으로 찍어낸 이 쿠키는 명절이나 중요한 손님 방문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그 섬세한 단맛과 문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오만 음식이 대추야자와 향신료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일부 오만 사람들은 하이에나 고기를 먹는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모든 단백질원을 활용했던 고대 베두인의 전통에서 이어진 습성입니다. 오만은 세계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군주국 중 하나입니다. 알-사이드 왕조는 174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만을 통치하고 있으며 이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통치 가문입니다. 거의 300년 동안 가문의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정치적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왕조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202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넘게 통치했던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엘 사이드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오만은 고립된 미개발 국가에서 세계적인 인프라와 다각화된 경제를 갖춘 현대적인 국가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현대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오만의 문화적 정체성과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했죠.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역시 이 유산을 이어받아 안정과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조의 장수 비결은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지도자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헌신할 때 국민이 보여주는 깊은 존경심에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범죄율과 치안 문제로 고민하지만 오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는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우선 이슬람 법인 샤리아 법의 엄격한 집행을 들 수 있습니다. 절도부터 중범죄까지 처벌이 매우 즉각적이고 엄중해서 범죄를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법 집행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만 문화 자체가 상호 존중과 친절, 공동체의 조화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녕과 안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서로를 돌봅니다. 덕분에 여성들은 밤늦게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아이들은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관광객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지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 집행과 강한 문화적 가치가 만나 범죄는 선택할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오만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것은 매우 엄격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이슬람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즉각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은 대개 정부 허가증을 보유한 5성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술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하죠.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술을 파는 곳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지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려면 방대한 서류와 배경조사를 거쳐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구매량과 소비 패턴을 추적해 법적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국가보다 술 한 잔 마시기가 훨씬 복잡한 구조인 셈입니다. 입국 시 면세점에서 술을 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적절한 장소에서만 마셔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만취는 엄벌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은 즉각적인 구속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 추방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테러 뉴스가 국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상에서 오만은 안전과 안정의 상징으로 빛납니다. 수십 년 동안 오만은 테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철저한 보안 조치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정부는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모니터링하고 방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정보기관은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국내 활동을 엄격히 감시합니다. 또한 지역 및 글로벌 갈등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오만의 노력은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다리 역할을 한다는 명성을 얻게 했습니다. 덕분에 공격의 목표가 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오만의 도시와 마을을 걷다 보면 일상에 스며든 차분하고 환대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마다 무장괴한이 서 있을 필요도 없고 팽팽한 긴장감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귀해지는 평화와 안보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만에는 4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며 각각의 장소는 역사와 문화, 인류 업적의 결정체입니다. 고대 정착지부터 척박한 사막에서 문명을 지탱해온 혁신적인 공학 시스템까지 오만의 방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보물들이죠. 바흘라 요새는 차르 벽돌과 돌기초로 지어진 이슬람 건축의 정수입니다.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거대한 요새는 중세 오만 건축가들의 정교한 방어 전략과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바트, 알쿠틈, 아라이너의 고고학 유적지에는 청동기 시대의 정착지와 무덤탑의 흔적이 남아있어 수천 년 전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사막 환경에 적응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발전시켰는지 보여주죠. 500년경에 개발된 아플라즈 관계 시스템은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수자원을 관리한 오만인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지하수로와 지상운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며 농업과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황의 땅은 오만을 전 세계에 알린 고대 무역로를 보여줍니다. 로마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문명 국가들이 갈망했던 향기로운 수지. 유황이 오만 경제와 문화의 중추였음을 항구와 대상로 유적을 통해 증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의 10%가 석유 탐사 지역으로 할당되면서 유네스코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보존과 경제개발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만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엄격히 지켜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경적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 사람들은 침묵이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격을 형성한다고 믿기 때문에 도로 소음을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는 일종의 오염으로 간주합니다. 경적은 사고를 방지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알리는 진짜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좌절감이나 조급함을 표현하기 위해 경적을 남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오만의 운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운전합니다. 덕분에 소음 공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단번에 알아챌 만큼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도시의 혼잡한 교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경험이죠. 너무나 조용해서 어떤 이들은 경적 사용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된 게 아닐까 농담 섞인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조용한 도로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워낙 강해서 공식 규정처럼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의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한국 독자분들이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번역해 드립니다. 모든 숫자와 단위는 방송 원고처럼 읽기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오만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 자원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이 자원은 가난한 사막 국가였던 오만을 번영하는 현대 국가로 탈바꿈시켰죠. 오만은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내 주요 수출국이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자원의 부는 오만의 국내 총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과 무상 교육 시스템, 그리고 보편적 의료 프로그램의 재원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만이 석유 수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앞서 언급한 세금 없는 삶과 같은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만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석유 시대 이후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 제조업, 재생에너지, 그리고 기술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경제 다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2040 이니셔티브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면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전략에는 신산업 육성, 교육 시스템 개선, 민간 부문 성장 기회 창출 등이 포함되어 있죠. 경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여전히 오만 번영의 초석으로서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을 뒷받침하고 국제 경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석유부가 가져다준 사회적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경제 전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만은 열정적인 승마가들의 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을 사육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위험 있는 말들은 속도와 인내심, 그리고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가치가 높으며 전설이 깃든 혈통은 수세대에 걸쳐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오만의 소중한 민담에 따르면 오만의 유명한 말 품종은 솔로몬 왕이 고대 오만 부족에게 선물한 자드 알 라합이라는 시수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적인 말은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오늘날 오만의 말들은 바로 이 신화적인 조상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만에서 말 사육은 단순한 가축 돌보기를 넘어 수세기 동안 가문을 통해 전수된 정교한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사육사들은 영양과 운동부터 혈통 관리, 훈련 기술에 이르기까지 말 관리의 모든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말들은 국제 승마 대회에 자주 출전하여 뛰어난 기량과 독특한 특징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성공은 최고의 말 사육국가로서 오만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오만 사람들에게 말은 자부심과 유산,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상징합니다. 말은 오만 문명을 형성한 유목 전통을 보여주며 국가의 영혼과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교육은 오만의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초석이며 통계 데이터는 국가 발전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03년 당시 오만의 문해율은 81.36%로 준수한 수준이었지만 오만은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문해율이 93.4%라는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 숫자는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입니다. 모든 시민이 현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죠. 초등교육, 완전 무상 실시부터 고등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까지 오만은 재능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장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전국의 학교와 대학교는 현대적인 시설과 첨단 기술, 그리고 우수한 교사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여학생의 고등교육 등록률이 남학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오만의 교육 열정은 정규 학교 시스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는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기성세대도 지식경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사회센터에서는 야간 수업과 직업훈련,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투자의 결과 오만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시민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 오만인들은 이제 세계적인 학술 대회에서 실력을 겨루고 해외 명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전통 의상은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매혹적인 문화 표현의 장입니다. 사막 생활에 필요한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후, 사회 구조, 종교적 가치와의 깊은 연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성 전통 의상의 중심은 시르왈이라고 불리는 헐렁한 바지이며 그 위에 토브나 아바야라고 불리는 긴 드레스를 입습니다. 보통 검은색인 아바야는 몸을 감싸는 흐르는 듯한 튜닉 형태이며 머리카락을 가리는 스카프인 히잡을 함께 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만 내놓고 얼굴을 가리는 니캅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여성 의상의 스타일은 로컬 전통과 가족의 선호도를 반영합니다. 어떤 지역은 화려한 색상의 청과 정교한 자수를 선호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더 단순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의복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엄격한 종교적 요구보다는 개인의 취향이나 가족의 전통, 사회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대개 디슈다샤라고 불리는 긴 튜닉을 입는데 주로 흰색이지만 특별한 날에는 다른 색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 실용적인 옷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도 통풍이 잘 되어 더운 기후에 안성맞춤입니다. 디슈다샤를 입을 때는 정교한 자수가 놓인 모자인 쿠마를 쓰거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터번 형태의 무사르를 머리에 두릅니다. 오만의 전통시장인 수크에 발을 들이는 것은 아라비아 문화와 상업이 살아 숨쉬는 보물 상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이 시장들은 활기찬 생동감으로 가득하며 수세기 동안 이어진 무역 전통을 상징하는 온갖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무스카트에 있는 가장 유명한 무트라 수크는 오감을 자극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향긋한 유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화려한 직물과 정교한 장신구, 지역 곳곳에서 온 이국적인 향신료들이 눈길을 사로잡죠. 좁게 이어진 지붕 덮인 보행로는 수백 년 전과 다름없는 아늑하고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무트라 수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만의 옛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니즈와 수크는 매주 금요일마다 농부들이 염소소, 낙타를 거래하기 위해 모여드는 북적이는 가축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주간 행사는 방문객들을 과거로 데려다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고대의 거래 방식이 현대에도 어떻게 살아남아 번영하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살랄라의 알후슨 수크는 진정한 오만산 유향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유향이 거래되어 온 역사적인 장소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급의 품질과 다양한 종류를 자랑합니다. 이 수크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상인과 손님 사이에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오만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문화적 랜드마크죠. 수공개, 은장신구 가격을 흥정하든 오만의 전통 과자를 맛보든 아니면 그저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든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을 문명을 형성했던 무역 전통과 직접 연결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수크에서의 흥정은 인내심과 존중, 그리고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하나의 예술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은 때때로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긴 우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이제 오만의 정신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현지 전통과 문화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만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특한 축제, 의례, 관습을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기념합니다. 연중 가장 기다려지는 두 가지 큰 행사는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입니다. 이드 알 피트르는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로 온 나라가 기도와 자선, 그리고 정성스러운 가족 연회로 환하게 빛납니다. 풍성한 식탁과 의미 있는 가족 모임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화합과 행복의 시간입니다. 이드 알 아드하는 희생제로 알려져 있으며 신에 대한 순종으로
아들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가족과 이웃,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의식은 지역 사회생활에서 자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믿음과 관용의 상징입니다. 오만의 결혼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 며칠 동안 이어지는 활기찬 축제입니다. 전통 춤, 흥겨운 음악, 전형적인 음식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축제가 되어 온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결혼식은 오만 문화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색채와 맛, 그리고 기쁨의 대폭발이라 할 수 있죠. 결혼 전통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여성을 위한 화려한 해나 의식, 전통 음악 공연, 그리고 온 친척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잔치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축제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에게 문화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만의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야외 미술관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건물의 입구가 아닙니다. 오만의 문은 정교한 조각, 선명한 색상, 그리고 장식적인 문양이 조화를 이룬 예술 작품으로 아주 소박한 집조차 진정한 예술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오만 사람들은 왜 이토록 문 디자인에 열정적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을 넘어섭니다. 오만에서 문은 각 가문의 개성과 지위,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디자인에는 흔히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 섬세한 꽃무늬, 혹은 가문만의 표현이 담긴 상징적인 조각들이 포함되죠. 어떤 문들은 수백 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전수된 전통 기법으로 문을 만든 오만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증명합니다.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조각 방식, 마감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무스카트나 니즈와 혹은 다른 역사적인 도시들의 동네를 거닐다 보면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문은 마치 비밀을 간직한 채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관문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다양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매혹적인 작품들을 사진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각 문을 특별하게 만드는 정교한 디테일과 선명한 색감을 포착하려 애쓰죠. 많은 방문객이 오만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하이라이트로 이 문 사진 찍기를 꼽을 정도랍니다. 칸자르는 단순한 전통 단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오만 문화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자부심, 유산, 그리고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전통적인 곡선형 칼날은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되었으며 종종 귀한 은으로 제작됩니다. 특히 칼자루는 금속 공예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걸작입니다. 역사적으로 칸자르는 부족 간의 갈등이나 사막 여행 중에 자기 방어용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결혼식, 국가 경축일, 그리고 중요한 문화 행사 때 착용하는 의례용 장신구로 발전했습니다. 오만의 국장과 화폐에도 칸자르가 등장한다는 점은 이 단검이 가진 근본적인 문화적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칸자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장인, 정신은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각각의 칸자르는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세심하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디자인에는 그 단검이 속한 특정 지역이나 가문의 특성이 반영됩니다. 제작 과정에는 전통적인 금속 가공 기술, 정교한 조각, 그리고 장식 요소들이 포함되며 이를 완성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칸자르 제작 뒤에 숨겨진 기술과 문화적 전통에 감탄하며 의미 있는 기념품으로 구매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칸자르는 재료의 질과 장인 정신이 반영되어 상당한 투자 가치를 지닌 고가품입니다. 칸자르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대 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수백 년의 전통과 국가의 영혼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오만의 선박 제조 전통은 수세기에 걸친 해양 탐험과 무역의 풍부한 역사를 증명합니다. 수세대 동안 오만의 장인들은 다우라고 불리는 전통 목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배들은 과거 인도양을 누비며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멀리 떨어진 아시아 시장을 연결했습니다. 이 웅장한 배들은 오만을 주요 해상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무역, 어업, 탐험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다우의 구조는 실용적인 기능성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결합한 유례없는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오만의 조선업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술을 연마하며 검증된 전통 방식의 현대적인 안전 기준과 현대적 요구사항을 접목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 수르와 무스카트는 여전히 다우 제작소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거장들이 순수하게 수작업으로 이 거대한 배들을 정교하게 조각하고 조립합니다. 건축 과정은 몇 달 동안의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엄청난 노동 집약적 일이지만 그 결과물은 오만과 바다의 지속적인 연결을 구현하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각각의 다우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지역 전통이 반영된 미묘한 차이를 지닌 독특한 공예품입니다. 이 배들은 박물관에 보존된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다우가 여전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관광용으로 개조되어 방문객들에게 세일링 투어나 문화 투어를 통해 오만의 해양 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스카트의 인구는 약 160만 명으로 오만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국가의 경제와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도시 안에서 여러분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놀랍도록 다양한 국제 공동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 공동체는 약 25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취업 기회와 사업을 위해 이주해 왔으며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키스탄인은 건설, 무역, 운송을 포함한 필수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경제 부문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오만은 매우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공유하고 있어 파키스탄 거주민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을 촉진합니다. 인도인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약 70만 명에 이르며 오만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와 교육부터 기술, 금융에 이르기까지 인도 출신 외국인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국가화폐인 오만 리알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높은 화폐입니다. 1 오만 리알은 미국 달러로 약 2.60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3,5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오만의 경제적 안정성과 강력한 재정 관리 능력을 반영합니다. 관광산업 또한 정부가 관광 명소와 인프라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2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3,375만 원에 달해 높은 생활 수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가장 웅장한 사원은 술탄 카부스 그랜드 모스크로 오만 전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모스크입니다. 이 건축학적 걸작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두 가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제 카펫과 메인 기도실을 밝히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입니다. 카펫 하나의 면적만 약 6만 평방피트 약 1,700평에 달하며 숙련된 장인들이 전통 기법으로 정교한 문양을 짜 넣는데 수년이 걸린 정성의 산물입니다. 이 거대한 직물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이는 세계 이슬람 장식, 예술의 가장 훌륭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모스크의 내부 디자인은 대리석 공예,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이슬람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서예 등으로 꾸며져 숨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모든 벽면이 장식 요소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며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무스카트의 역사적인 해안선에는 16세기 포르투갈 식민지 개척자들이 건설한 알 미란이 요새가 서 있으며 오늘날에도 항구를 압도하는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전략적 요새는 식민지 시대의 해상 무역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군사 건축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모험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 무스카트는 도시와 해안선의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파라모터 체험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25만 리알, 미국 달러로 약 52달러, 한국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입니다. 참가자들은 포르투갈 요새와 드라마틱한 해안선을 포함한 숨막히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은 샤티 알 쿠름 해변 근처에서 운영되어 항공 촬영과 관광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무스카트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천연 싱크홀이 있어 사람들이 웅장한 석회암 지형에 둘러싸인 투명한 물속에서 수영을 즐기러 찾아옵니다. 이 지질학적 경이로움은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는 상쾌한 탈출구이자 오만의 놀라운 자연 다양성을 증명합니다. 이제 무스카트를 벗어나 수도에서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와디 샵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막 국가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드라마틱한 협곡 지형 사이로 쏟아지는 환상적인 폭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터키석 빛깔의 천연 수영장과 무성한 초록 식물들은 주변에 척박하고 건조한 지형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오아시스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폭포에 도달하는 여정은 좁은 협곡 통로를 하이킹하고 천연 수영장을 헤엄쳐 건너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는 방문객들에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장관인 풍경 중 하나를 보상으로 선사하는 진정한 모험입니다. 물은 1년 내내 상쾌할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되는데 이는 건기에도 일정한 수량을 유지해주는 지하 샘물 덕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만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 거주지 중 하나인 살랄라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도시는 전형적인 중동의 도시들과는 차별화되는 엄청난 자연미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살랄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자발 사마는 아라비아해와 내륙 산맥까지 뻗어있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오만을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독특하게 만드는 드라마틱한 지리적 다양성을 드러내 줍니다. 오만의 일부 지역, 특히 샤르키아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세대를 거쳐 전수된 전통 가죽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안면 가리개는 현대 오만인들을 조상의 전통과 연결하는 문화적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오만 전역의 대부분의 집이 흰색이나 연한 갈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취향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용 건물에 어두운 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도시 환경의 시각적 조화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주로 이자 기반 거래 없이 운영됩니다.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이슬람 뱅킹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만 사람들이 저축, 투자 및 재무 계획에 접근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독특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오만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스칸디나비아의 피오르에 필적하는 예외적인 자연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중동의 노르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산이 결합된 드라마틱한 전망은 이 지역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카사브를 방문하신다면 선상에서 준비된 전통 식사를 포함해 바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보트 투어를 반드시 이용해 보세요. 비용은 약 50달러, 한화로 약 6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이 지역은 무스카트에서 약 500km 떨어져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라스 알 카이마와 매우 가까워 여러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카사브에 가려면 걸프만을 가로지르는 페리를 타거나 대안으로 두바이를 거쳐 아랍에미리트를 통과해 운전해 갈 수 있습니다. 여정 자체가 모험의 일부가 되어 장엄한 해안 전망과 산악 경관을 제공합니다. 카사브 주변의 피오르 같은 입구들은 보트 투어에 완벽한 보호된 해역을 형성하며 오직 물길로만 접근 가능한 숨겨진 만과 드라마틱한 절벽, 그리고 원시 그대로의 해변을 드러냅니다. 돌고래들이 자주 보트를 따라오며 자연 서식지에서 해양 야생동물과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합니다. 무스카트 자체는 매우 깨끗한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니쉬 해안가에서 바라보는 아라비아해의 전망은 절대적으로 장관입니다. 현대적인 인프라와 전통 건축의 결합은 실용적인 요구와 미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오만 도시들의 청결 기준은 앞서 논의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아름다운 공공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보고 계신 것과 같은 폭포를 아랍 국가에서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수정처럼 맑은 물은 중동 지리에 대한 예상을 뒤엎는 독특한 구경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지역은 살랄라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와디 다르바트라고 불립니다. 현지에서 카리프라고 알려진 몬순 시즌 동안 살랄라는 여름 더위를 피해 휴식을 찾는 걸프 지역 전역에 방문객들을 끌어모으는 초록색 낙원으로 변신합니다. 계절성 폭우는 임시 폭포와 무성한 초록 식물들을 만들어내어 풍경을 전형적인 아라비아 사막보다는 열대 지역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살랄라에서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방식인 뜨거운 돌 위에서 요리하는 전통 음식을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 셰프들은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맛과 질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의 요리 기술을 고수합니다. 이 지역은 많은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여기는 낙타고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파르 지역의 독특한 기후와 식생은 뛰어난 고기, 질을 갖춘 낙타를 사육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듭니다. 살랄라를 방문하신다면 이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 것은 필수적인 문화 체험입니다. 낙타고기 준비 방법에는 세대를 거쳐 완성된 전통 향신료 배합과 요리 기술이 포함됩니다. 고기는 대개 아주 천천히 조리되어 특유의 풍미를 보존하면서도 완벽하게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살랄라의 현지 레스토랑들은 이러한 전통 조리법을 전문으로 하며 방문객들에게 아라비아 문화를 형성한 베두인의 요리 전통과 직접 연결되는 진정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만은 조류 관찰 애호가들에게 웅장한 목적지입니다.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이에 고대 철사의 이동 경로를 따라 여행하는 철새들과 토착종들을 모두 지원하는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만 전역의 주요 조류 관찰 장소로는 무성한 녹음과 계절성 몬순비로 유명한 살랄라 지역이 포함되며, 이곳은 먹이와 은신처를 찾는 수많은 이동성 종들을 끌어들입니다. 카리프 시즌 동안에 드라마틱한 환경 변화는 사막 환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조류와 다른 종들을 지원하는 일시적인 습지를 형성합니다. 무스카트의 무산담 자연보호구역과 리암 공원은 더 접근하기 쉬운 도시 환경에서 다양한 종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여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동이 제한적인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은 개발된 지역 내에서도 자연 서식지를 유지합니다. 와디 바니 칼리드와 제벨 아크다르 산맥은 산악 사막 조건에 적응한 수많은 토착 및 이동성 조류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고도 변화는 다양한 고도에서 서로 다른 종들을 지원하는 미세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조류 관찰자들은 아라비아 오릭스, 휴몰빼미, 다양한 종류의 사막꿩, 그리고 삼본구리와 사막 계곡 위를 솟구쳐 오르는 웅장한 독수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서식지는 특정 환경 조건에 적응한 독특한 조류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보호구역과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려는 오만의 노력은 주요 이주 경로를 따라 위치한 전략적 지점과 결합되어 진지한 조류 관찰자와 자연사진 작가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우수한 인프라는 방문객들이 안락한 숙박시설과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즐기면서 외딴 조류 관찰 장소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을 용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방금 지구상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른 나라를 드러내주는 오만의 실제 삶에 관한 절대적으로 놀라운 30가지 사실들을 탐험했습니다.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돈을 주는 정부부터 수백만 달러짜리 경주용 낙타까지, 수세기 동안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온 제3의 성부터 코카콜라를 정복한 마운틴듀 집차까지, 오만은 중동 문화에 대한 모든 예상을 계속해서 뒤엎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대 전통과 진보적인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오만의 독특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성이 정부 장관으로 봉사하는 동시에 유향 의식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샤리아 법이 전례 없는 안전을 창출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번영하며 석유부가 세금 없는 낙원의 재원이 되는 동시에 환경 보존이 우선순위로 남아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만에 대해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중동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실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다음으로 제가 탐험했으면 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제안을 사용하여 향후 영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